수술실 조명이 눈을 멀게 했다. 남편 지훈을 위해 내 신장을 내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아들 준서의 외침이 모든 것을 멈췄다. 엄마, 아빠가 왜 엄마 신장이 필요한지 알아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추악한 비밀이 나의 생사를 가르는 마지막 순간에 마침내 폭로되었다. 그날 밤, 미나의 작은 가족 식탁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마치 그들의 삶의 창문 뒤에 폭풍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지훈이 가장 좋아하는 닭곰탕 냄새가 식탁 중앙의 큰 그릇에서 피어오르며 갓 지은 밥의 구수한 향기와 섞였다. 늘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여자, 미나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두 남자가 그곳에 앉아있는 것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남편 지훈은 그날따라 얼굴이 조금 창백했지만 늠름해 보였다. 그는 식탁 끝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8살 아들 준서가 아이 특유의 열정으로 앉아 있었다. 엄마, 곰탕 정말 맛있어요. 준서 더 먹어도 돼요? 준서가 빈 그릇을 내밀며 외쳤다. 미나는 나지막이 웃었다. 그녀의 손은 재빨리 따뜻한 국물과 닭고기 조각을 아들의 그릇에 담아주었다. 천천히 먹어 아들, 체하겠다. 여보도요. 따뜻할 때 어서 먹어요. 아까 머리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따뜻한 국물이 몸을 데워줄 거예요.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미나의 눈에 띄지 않은 이상한 낌새가 있었다. 지훈은 약간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쥐고 있었다. 고마워, 미나야. 당신은 정말 이해심 많은 아내야. 지훈이 약간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이죠, 여보. 그게 제 일이잖아요. 미나가 진심으로 대답했다. 다시 정적이 흘렀고 오직 숟가락이 도자기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미나는 자신의 삶이 완벽하다고 느꼈다.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편과 똑똑하고 건강한 아들, 무엇이 더 필요할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행복은 단 몇 초 만에 산산조각 났다. 쿨럭, 쿨럭, 지훈의 기침 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미나는 남편이 그저 살에 들렸을 거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들었지만 그녀가 본 광경은 피를 차갑게 식혔다. 지훈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목에 핏대가 붉어져 나와 마치 엄청난 고통을 참고 있는 것 같았다. 지훈의 손은 식탁볼을 세게 움켜쥐어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여보, 여보, 왜 그래요? 미나가 의자에서 반쯤 일어서며 다급하게 물었다. 지훈이 대답할 틈도 없이 그의 몸이 심하게 경련했다. 그의 눈은 위로 뒤집혀 흰자만 보였다. 손이 통제 불능으로 흔들리면서 앞에 있던 곰탕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뜨거운 국물과 섞인 도자기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다. 준서는 갑자기 끔찍하게 변한 아빠를 보고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엄마, 아빠 왜 그래요? 아빠, 준서는 히스테릭하게 울며 방구석으로 뒷걸음질 쳤다. 미나는 의자에서 뛰쳐나와 의자에서 쓰러지기 시작하는 지훈의 몸을 껴안았다. 남편의 몸은 무거웠고 경련은 더욱 심해졌다. 지훈의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나오기 시작했다. 여보, 지훈씨, 정신 차려요. 세상에, 제발. 미나는 정신없이 외쳤다. 그녀는 남편의 뺨을 때리며 정신을 차리게 하려 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지훈의 몸은 차가웠지만 옥수수 알만 한 땀방울이 이마에서 쏟아져 내렸다. 준서야, 엄마 핸드폰 좀 가져와. 빨리, 아들. 미나가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아들에게 소리쳤다. 준서는 온몸을 떨면서도 텔레비전 테이블 위에 있던 핸드폰을 가져와 엄마에게 건넸다. 미나는 통제하기 힘든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몇 분이 미나에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축축하고 어질러진 식당 바닥에서 남편의 머리를 무릎에 받쳤다. 그녀의 눈물이 이제 파랗게 변하기 시작한 지훈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날 떠나지 마요, 여보. 버텨줘요. 준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미나는 흐느낌 사이로 속삭였다. 의료팀이 도착해 지훈을 구급차에 실었을 때 미나는 영혼의 절반이 뜯겨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준서의 손을 꼭 잡고 아이를 구급차 안으로 이끌었다. 밤의 정적을 깨는 사이렌 소리는 마치 미나가 곧 들어가게 될 지옥으로 향하는 반주곡 같았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분주함이 시작되었다. 간호사와 의사들이 지훈의 침대를 밀며 달려갔다. 미나는 자동 유리문 앞에서 제지당했다. 들어갈 수 없었다. 그녀는 차가운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다. 준서는 그녀의 허리를 껴안고 미나의 배에 얼굴을 묻었다. 여전히 훌쩍이고 있었다. 미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은 굳게 닫힌 응급실 문을 멍하니 응시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남편은 건강했고 농담도 했다. 왜 오늘 밤 갑자기 죽음의 문턱에 선 것일까? 잠시 후 서두르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의 어머니, 미나의 시어머니인 박 여사였다. 중년의 여성은 이미 눈물로 젖은 얼굴로 왔지만 그녀의 눈은 날카롭고 요구하는 듯한 기운을 뿜어냈다. 미나야,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왜 지훈이가 이렇게 된 거야? 박 여사가 대뜸 소리쳤다. 그녀는 미나나 준서의 안부를 묻지 않았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지훈에게만 있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지훈 씨가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졌어요. 미나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저녁 식사? 걔한테 뭘 먹인 거야? 내 음식이 걔한테 독이라도 된 거 아니야? 박 여사가 함부로 비난했다. 미나는 깜짝 놀랐다. 어머님, 세상에. 그냥 평범한 닭곰탕이었어요. 저랑 준서도 먹었어요. 우린 괜찮아요. 박 여사는 거칠게 콧방귀를 뀌고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관자놀이를 마사지했다. 지훈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남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한 널 용서하지 않겠다. 그 말을 듣는 미나의 가슴은 아팠지만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다. 지금은 다툴 때가 아니었다. 남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 1시간이 흘러 응급실 문이 열렸다. 심각한 표정의 남자 의사가 의료 기록판을 들고 나왔다. 지훈 씨 가족분? 의사가 불렀다. 미나와 박 여사는 동시에 일어나 의사에게 다가갔다. 제가 아내예요, 의사 선생님. 남편은 어떤가요? 의사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시선은 나쁜 소식을 암시했다. 지훈 씨의 상태는 매우 위독합니다. 초기 검사와 신속 혈액 검사 결과 급성 신부전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미나는 숨 막히는 비명을 질렀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신부전이라고요? 하지만 제 남편은 건강해요, 선생님. 허리가 아프다고 한 적도 없고요. 운동도 열심히 해요. 그 점이 이 사례를 좀 특이하게 만듭니다. 의사가 차분한 이 위급한 상황에는 너무나 차분한 어조로 설명했다. 신장 손상이 매우 갑작스럽고 광범위하게 일어났습니다. 몸속의 독소가 매우 빠르게 쌓이고 있어요. 양쪽 신장이 모두 기능을 멈췄습니다. 현재는 기계의 도움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박 여사가 의사의 팔을 붙잡았다. 그럼 해결책은 뭔가요, 선생님? 돈은 문제가 안 돼요. 뭐든지 해주세요. 의사는 박 여사를 보다가 미나를 쳐다봤다. 그의 생명을 영구적으로 구할 유일한 방법은 신장 이식입니다. 혈액 투석이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독소로 인해 심장 기능까지 약해진 것을 보면 이식 수술은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마 48시간도 채 남지 않았을 겁니다. 미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병원 천장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남편은 죽어가고 있었고 그들의 시간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다. 미나는 히스테릭하게 울며 차가운 병원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지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 미나가 울고 있는 동안 그녀는 박 여사와 의사가 슬쩍 시선을 교환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상황의 혼란 속에 숨겨진 의미심장한 시선이었다. 나쁜 소식은
피 속의 독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지훈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그의 몸은 온갖 튜브와 케이블로 뒤덮여 있었고 모니터는 계속해서 삑삑 소리를 냈다.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음을 상기시키는 소리였다. 미나는 남편의 침대 옆에 앉아 차갑고 무력한 지훈의 손을 잡았다. 지훈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다. 더 이상 늠름한 지훈은 없었다. 숨쉬기 위해 싸우고 있는 연약한 몸뚱이만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기증자를 찾는 절차가 즉시 시작되었다. 병원 측은 외부에서 기증자를 찾으려면 대기 시간이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적합성 검사를 받도록 제안했다. 내가 엄마야. 나부터 검사해줘요. 박 여사가 그날 아침 열정적으로 외쳤다. 그러나 박 여사의 검사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나왔다. 단 몇 시간 만에 의사는 나이와 당뇨 병력 때문에 그녀의 신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선언했다.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였지만 결론이 너무 빨리 나왔다. 그럼 또 누가 있죠? 지훈이는 형제도 없는데 박 여사가 의사 사무실에서 좌절감에 소리쳤다. 그러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이 방구석에 부은 눈으로 앉아있는 미나에게 천천히 향했다. 미나야. 박 여사가 불렀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압박감이 가득했다. 네가 검사해야 해. 저요, 어머님. 미나가 자신을 가리켰다. 그래, 너 또 누가 있겠어? 준서는 아직 어려. 걔가 기증자가 될 수는 없잖아. 넌 아내야. 너희 몸은 결혼으로 하나가 됐잖아. 내 신장이 맞을지도 모르지. 박 여사가 재촉했다. 미나는 사실 두려웠다. 수술이 무서웠고 주사바늘이 무서웠다. 그리고 신장 하나로 살아갈 것을 상상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무력한 남편을 보자 그녀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겼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검사 받을게요. 미나가 조용히 말했다. 혈액 샘플 채취와 조직 검사가 이루어졌다. 보통 장기 적합성 검사 결과는 거부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며칠이 걸린다. 그러나 이 병원에서는 지훈의 경우 모든 것이 기적적으로 빨랐다. 그날 오후 의사가 미나와 박 여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이건 기적입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미나 씨, 지훈 씨와 매우 높은 일치율을 보입니다. 혈연 관계가 없는 부부 사이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죠.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완벽한 기증자 후보입니다. 미나는 말이 없었다. 남편에게 희망이 생겼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을 감쌌다. 자신의 몸에서 장기를 제거하는 큰 수술, 그 위험성은 미나가 반응하거나 자신에 대한 수술 위험에 대해 물어볼 틈도 없이 박 여사가 환한 얼굴로 의사의 책상을 내리쳤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수술은 내일 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박 여사가 열정적으로 물었다. 네, 어머님, 빠를수록 좋습니다. 의사가 대답했다. 박 여사는 즉시 미나를 향해 돌아섰다. 걱정스러웠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딱딱하고 요구하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미나가 동의하는지 묻지 않았다. 그녀는 바로 명령을 내렸다. 들었지, 미나야. 넌 적합해. 내일 수술이야. 준비해. 미나는 침을 삼켰다. 목이 바싹 말랐다. 하지만 어머님, 이건 큰 수술이에요. 미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준서는요? 수술 후에 저도 아프면 누가 돌보죠? 수술이 실패하면 어떡해요? 생각, 박 여사가 높은 톤으로 말을 끊었다.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내 남편이 저기서 죽어가고 있는데 넌 아직도 생각할 겨를이 있다는 거니? 내 양심은 어디에 있니, 미나야?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그냥 무서워서. 미나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박 여사가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미나의 얼굴에서 단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었다. 그녀의 비싼 향수 냄새가 짙은 위협적인 분위기와 섞였다. 잘 들어,
미나야, 지훈이는 이 가족의 가장이야. 내 생활비, 준서학비, 내 옷, 음식, 집, 다 지훈이가 벌어온 거야. 이제 지훈이가 널 필요로 하는데 넌 피하려고 하는구나. 피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네가 신장을 기증하지 않겠다면 그건 내 손으로 남편을 죽이는 것과 같아. 박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 복도에 있던 몇몇 간호사들이 쳐다보게 만들었다. 그건 내 의무야. 넌 아내잖아. 자기 몸에 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편이 죽게 내버려 두는 아내가 세상에 어디 있니? 박 여사가 미나의 배를 딱딱한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오늘 밤이나 내일 지훈이가 죽으면 그건 내 탓이야. 네가 미적거렸기 때문에 다 내 탓이라고. 과부가 되고 싶어? 내 이기심 때문에 준서가 아비 없는 자식이 되길 바라는 거냐고? 그 말들은 단검처럼 미나의 심장을 찔렀다. 박 여사가 심어놓은 죄책감은 빠르게 자라나 미나의 이성을 옥죄었다. 아빠를 부르며 우는 준서의 모습, 관 속에 뻣뻣하게 누워있는 지훈의 모습,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다. 미나는 고개를 깊이 숙였고 어깨는 울음으로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궁지에 몰렸다고 느꼈다. 탈출구는 없었다. 만약 거절한다면 그녀는 평생 남편을 죽인 여자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다. 저 할게요, 어머님. 거의 들리지 않는 잠긴 목소리로 속삭였다. 박 여사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끔찍한 승리의 미소였다. 그녀는 마치 말을 잘 듣는 애완동물을 칭찬하듯 미나의 어깨를 거칠게 두드렸다. 그래, 그래야지. 그게 바로 헌신적인 아내지. 넌 천국에 갈 거야, 미나야. 울지 마. 이건 그냥 작은 수술이야. 신장 하나로 사는 사람들은 흔해. 박 여사가 마치 물 한 잔 달라는 것처럼 신장을 요구하는 것이 쉬운 일인 양 얕보는 투로 말했다. 의사가 동의서 뭉치를 내밀었다. 여기 서명해주세요, 미나 씨. 내일 아침 일찍 수술 일정을 잡겠습니다. 심하게 떨리는 손과 눈물로 흐려진 시야로 미나는 펜을 들었다. 그녀는 서류에 적힌 남편의 이름을 보았다. 지훈 씨를 위해, 우리 가족의 안녕을 위해 미나는 인감 위에 서명을 했다. 그녀가 신뢰했던 사람들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자신의 파멸의 시작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장기를 넘기는 서명이었다. 방구석에서 박 여사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다. 처리 완료. 동의했음. 다음 단계에 준비할 것. 밤은 깊어갔지만 병원의 분위기는 결코 잠들지 않았다. 텅 빈 복도에서 낮게 윙윙거리는 하얀 형광등 불빛은 미나의 마음을 휩쓸고 있는 절망의 말없는 증인인 듯했다. 초기 동의서에 서명한 후 미나는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남편을 보기 위해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 미나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마치 수톤의 쇠가 발목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멸균된 녹색 보호복과 마스크, 머리 덮개를 착용했다. 유리방 안에서 지우는 눈을 살짝 뜨고 있었다. 눈꺼풀은 무겁고 부어 보였다. 여보. 미나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나지막이 불렀다. 그녀는 수액이 연결되지 않은 지훈의 손을 잡아 조심스럽게 감쌌다.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은 희미했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 미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미나야. 지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메마르고 약한 속삭임 같았다. 미안해. 미나의 눈물이 즉시 쏟아졌다. 미안해하지 말아요. 여보, 당신 잘못 아니에요. 힘내야 해요. 알겠죠?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에게는 매우 힘들어 보이는 움직임이었다. 무서워. 미나야, 너무 아파.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아. 참아요. 여보, 내일 수술할 거예요. 제 심장이 맞대요, 여보. 의사 선생님이 제가 당신에게 기증자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미나가 자신의 마음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애써 낙관적으로 들리게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지훈은 안도하는 표정을 바로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욱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고 그것은 미나가
눈치채지 못한 완벽한 연기였다. 악어의 눈물이 지훈의 눈가에서 흘러내렸다. 당신이 날 위해 그걸 해주겠다고.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그건 당신한테 위험하잖아, 여보. 난 당신이 아픈 걸 원치 않아. 그냥 내가 죽게 내버려둬. 난 이미 체념했어. 그 말은 강력한 심리적 무기였다. 남편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자 미나는 극도로 불안해졌다. 안 돼요,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요. 당신은 살아야 해요. 나도 있고 준서도 있잖아요. 준서는 아빠가 필요해요. 미나가 재빨리 외쳤다. 지훈은 미나의 손을 꽉 쥐었다. 죽어가는 사람치고는 꽤 힘이 셌다. 그는 아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준서. 그래, 우리 아들. 난 걔가 어른이 되는 걸 정말 보고 싶어. 미나야. 걔가 졸업하고 결혼하는 걸 보고 싶어. 하지만 내 운명이 여기까지라면 걔를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해줘. 여보, 제발 그만해요. 미나가 흐느끼며 울었다. 내가 낳으면 지훈이 아내의 간청을 듣지 못한 척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 약속할게.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휴가도 가고 준서의 미래를 위해 집도 다시 꾸미자. 당신은 내 구원의 천사야, 미나야. 당신 없이는 난 그냥 시체일 뿐이야. 미나는 더욱 얽매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사랑은 남편의 생명이 정말로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느끼게 할 정도로 교묘하게 조작되었다. 갑자기 방문이 열렸다. 박 여사가 다시 상쾌해진 얼굴로 들어왔다. 방금 세수를 하거나 화장을 고친 듯 했다. 위압적인 기운이 즉시 좁은 방을 가득 채웠다. 드라마는 이제 그만하지. 박 여사가 감정적인 순간을 깨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침대 반대편에 서서 지훈을 보고 이어서 미나를 평가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어머님, 지훈 씨가 의식을 차렸어요. 미나가 눈물을 닦으며 보고했다. 알아. 의사랑 얘기했어. 박 여사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의사가 지훈이 상태가 잠시 안정적이지만 언제든지 악화될 수 있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내일 아침 수술은 절대적이야. 타협의 여지가 없어. 박 여사는 의자를 끌어 미나 쪽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위치는 마치 미나를 자신과 누워있는 지훈 사이에 가두는 것 같았다. 이것이 바로 본격적인 세뇌 단계였다. 미나야, 내 말 잘 들어라. 박 여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마치 설교자처럼 들렸지만 억압적인 톤이었다. 종교에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 알지? 아내의 천국은 남편의 만족에 달려있어. 미나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내 남편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싸우고 있어. 신께서 아내로서의 내 믿음과 충성심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야. 네가 기꺼이 신장을 내어준다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클 거야. 미나야, 그건 아내의 성전이야. 하지만 박 여사는 긴장을 조성하기 위해 말을 잠시 멈췄다. 하지만 뭐요, 어머님? 미나가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하지만 네가 망설이거나 마지못해 하거나 거절한다면 그건 큰 죄야. 그건 내 가족의 기둥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과 같아. 평생 그 죄를 짊어지고 싶니? 온 가족과 이웃에게 불효한 아내로 낙인 찍히고 싶어. 정신적 공격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미나는 초라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회적 규범과 종교적 교리가 박 여사에 의해 미나의 논리를 완전히 봉쇄하는 데 사용되었다. 미나 자신을 위한 안전을 생각할 여지는 없었다. 강조된 것은 오직 의무, 또 의무뿐이었다. 저는 진심이에요, 어머님. 저는 지훈 씨가 낫길 바라요. 미나가 속삭였다. 좋아, 말로만 하지 말고. 박 여사가 날카롭게 덧붙였다. 기억해, 지훈이가 이렇게 아픈 건 내가 평소에 걔 식단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일 수도 있어. 신장은 음식에 민감한 기관이거든. 내 음식이 너무 짜거나 조미료를 많이 넣었을 수도 있지. 그러니 이건 남편을 소홀히 돌본 내 죄를 씻는 기회라고 생각해. 미나는 입을 벌렸다. 그 비난은 너무나 근거가 없었다.
그녀는 항상 건강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에 건강한 음식, 신선한 채소, 소금을 줄여 요리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지배 앞에서 미나는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박 여사가 심어놓은 죄책감은 이미 뿌리를 내려 미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정말 내 잘못일까? 내 요리가 지훈 씨를 아프게 한 걸까? 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녀가 체념하며 말했다. 누워있던 지훈은 어머니가 아내를 궁지로 모는 것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눈을 감고 다시 아픈 척하며 미나에게 정신적 부담을 더했다. 아파. 지훈이 나지막이 신음했다. 거봐, 또 아프잖아. 박 여사가 꾸며낸 걱정으로 즉시 소란을 피웠다. 내가 걔 스트레스 주지 마. 미나야, 어서 나가서 나머지 행정 처리나 해. 내가 지훈이 돌볼게. 네가 여기 있으면 죄책감 때문에 더 슬퍼할 뿐이야. 하지만 저는 지훈 씨 곁에 나가. 박 여사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넌 내일 신장 상태가 최상이 되도록 쉬어야 해. 이기적으로 여기서 기다리다가 내일 내 컨디션이 나빠져서 수술 취소되면 어쩔 거야. 좀 더 멀리 생각하라고. 부드럽지만 거칠게 쫓겨난 미나는 결국 일어섰다. 그녀는 차가운 땀으로 축축한 남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여보, 나 먼저 나갈게요. 힘내요. 내가 꼭 구해줄게요. 지훈은 눈을 뜨지 않은 채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미나는 비틀거리며 중환자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그녀는 벽에 기대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무릎을 껴안았다. 온몸이 심하게 떨렸다. 수술대에 대한 두려움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고 시어머니가 심어놓은 죄책감과 뒤섞였다. 그녀는 수술칼이 피부를 가르는 것을 상상했고 수술 후의 고통을 상상했다. 그러나 지훈의 애처로운 얼굴과 불효한 아내에 대한 박 여사의 신랄한 말이 망가진 녹음기처럼 계속 맴돌았다. 미나는 인생의 링 구석에 몰린 기분이었다. 자신이 규칙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싸움에 강제로 내몰린 것이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 유리문 저편에서는 그녀가 떠난 후 지훈이 즉시 생기 있게 눈을 떴고 박 여사는 아들에게 엄지를 치켜세우며 교활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잘했어, 지훈아. 연기가 점점 느는구나. 완전히 덫에 걸렸어. 박 여사가 속삭였다. 아까 경련하는 척하느라 온몸이 쑤셔요. 엄마. 이 약 효과는 언제 사라져요? 배고파요. 지훈이 조금도 아프지 않은 정상적인 톤으로 불평했다. 참아, 제 신장을 꺼내고 나면 넌 완전히 회복될 거고 우린 쟤를 쫓아낼 이유가 생길 거야. 병든 쓸모없는 여자가 될 테니까. 박 여사가 아들의 담요를 정리하며 대답했다. 한편 밖에서는 미나가 혼자 울고 있었다. 이 사악한 연극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8살 소년 준서는 딱딱하고 차가운 대기실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짧은 다리가 허공에 매달려 지루하지만 불안하게 흔들렸다. 벽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병원은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가끔 약품 카트를 미는 간호사들만 지나갈 뿐이었다. 아빠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로 준서는 길 잃은 아이가 된 것 같았다. 엄마는 울고 서류를 처리하느라 바빴다. 할머니는 화를 내느라 바빴고 아빠는 아파서 누워 있었다. 아무도 준서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준서는 배가 고팠지만 말하기 무서웠다. 목이 말랐지만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가 너무 오래 걸리네. 준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로봇 그림이 그려진 작은 배낭을 껴안으며 중얼거렸다. 가방 안에는 장난감과 아빠가 게임하라고 준 낡은 핸드폰이 들어있었다. 유심카드는 이미 빠졌지만 사진을 찍고 소리를 녹음하는 데는 여전히 쓸 수 있는 오래된 핸드폰이었다. 화면 끝이 깨져 있었지만 지루함이 두려움을 이겼다. 준서는 의자에서 내려왔다. 엄마를 찾거나 최소한 아빠의 상태를 보고 싶었다. 아까 간호사에게 이끌려 나올 때 살짝 엿본 덕분에 아빠가 있는 병실로 가는 길을 기억했다. 도자기 타일 바닥에서 신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작은 발걸음으로 준서는 복도를 따라갔다.
그는 자신이 자주 보던 만화 영화 속 탐정이 된 것 같았다. 지훈이 수술 전 멸균격리 구역에 들어가기 전 잠시 옮겨진 임시 병실 근처에 도착했을 때 준서는 그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꽉 닫혀 있지 않았다. 준서는 들어가서 아빠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할머니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박 여사가 안에 있었다. 준서는 항상 할머니를 무서워했다. 할머니는 준서에게 거의 웃어주지 않았고 말할 때면 항상 높은 톤이었다. 준서는 문틈으로 엿보았다. 안에는 간호사가 없었다. 박 여사와 지훈만 있었다. 목말라요.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까 미나가 있을 때만큼 약하지 않았다. 여기 마셔라. 박 여사가 물컵을 건넸다. 그리고 준서의 눈은 할머니가 다음에 한 행동에 동그래졌다. 박 여사는 간호사가 준비해둔 작은 테이블에서 약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 늙은 여성은 자신의 크고 호화로운 핸드백을 뒤졌다. 라벨이 없는 작은 검은색 병을 꺼냈다. 이건 특별 비타민이야, 지훈아. 내일 아침 검사 결과에서도 내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도록 이것도 마셔. 아까처럼 심하게 경련하지 않도록 양은 좀 줄였어. 그냥 기운 없는 정도로만. 박 여사가 속삭였다. 준서는 미간을 찌푸렸다. 비타민? 왜 비타민이 기운 없게 만들지? 그리고 왜 가방에서 몰래 꺼내야 하지? 준서 또래의 아이는 순진하지만 직감은 날카로웠다. 그는 사람들이 병을 낫기 위해 약을 먹는다는 것을 알았지. 검사 결과를 나쁘게 만들기 위해 먹는다는 것은 몰랐다. 지우는 어머니가 준 작은 알약을 의심 없이 삼켰다. 엄청 써요. 엄마, 이 쥐약 같은 걸 언제까지 먹어야 해요? 속이 메스꺼워요. 쉿, 쥐약이라고 부르지 마. 멍청하긴, 이건 내가 시골에서 비싸게 사온 특별한 약초에 화학약품을 섞은 거야. 혈액검사에서 일시적으로 장기 기능을 손상시키는 효과만 있어. 하루만 더 참아. 미나가 수술실에 들어가자마자 이거 끊으면 돼. 미나의 신장이 건강한 예비 신장이 될 거고 넌 예전처럼 회복될 거야. 박 여사가 길게 설명했다. 준서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쥐약. 아빠가 독을 마셨고 할머니가 그것을 주었다. 준서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작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는 들킬까봐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그는 의학적인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는 이해했다. 아빠는 병 때문에 심하게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이상한 비타민 때문이었다. 그리고 엄마는 신장을 주기 위해 수술을 받을 것이었다. 준서는 뒤돌아서 그 방에서 작은 걸음으로 달려나갔다. 숨이 가빴다. 엄마에게 알려야 했다. 아빠가 단지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야 했다. 그러나 준서가 엄마가 있던 대기실로 향하는 복도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는 박 여사가 방에서 나와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조용하고 어두운 비상계단이 있는 옆 복도 쪽으로. 박 여사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다. 준서의 탐정 정신이 다시 발동했다. 할머니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궁금했다. 준서는 박 여사를 몰래 따라가며 큰 화분과 콘크리트 기둥 뒤에 숨었다. 박 여사는 어두운 주차장이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 근처에 멈춰섰다. 그녀는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지만 조용한 복도에서는 분명하게 들렸다. 준서는 장난감 핸드폰을 꺼냈다. 미나가 노래를 부르고 싶을 때 소리를 녹음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을 기억했다. 떨리는 손으로 준서는 음성 녹음 앱을 열고 화면에 큰 빨간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지수씨? 네, 자기, 걱정 마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준서는 핸드폰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갔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 바보 같은 미나가 서명했어요. 내일 아침에 수술해요. 신장 하나 떼어낸다고요. 박 여사가 작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준서의 등골이 오싹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전화 반대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자 박 여사가 다시 대답했다. 네, 걱정 마요. 수술 후에 미나 컨디션은 분명히 약해질 거예요. 장애 있는 여자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지훈이가 걔랑 이혼할 핑계 찾기 쉬워져요. 병 때문에 남편이랑 아들 돌볼 능력이 없다고 하면 되죠. 지훈이는 최대한 빨리 당신이랑 결혼할 수 있어요. 준서의 눈이 크게 뜨였다. 이혼? 지수 이모랑 결혼한다고? 집에 자주 케이크 사오던 그 지수 이모, 재산 분할도 문제 없어요. 집, 차, 전부 지훈이 명의예요. 미나는 한 푼도 못 받을 거예요. 배에 남는 건 수술 자구뿐이겠죠. 쓸모 없어지면 버릴 거예요. 아무튼 나중에 지훈이 맞이할 준비 예쁘게 하고 있어요. 박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다. 준서는 즉시 녹음을 멈추고 핸드폰을 바지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모든 것을 들었다. 할머니는 나빠. 할머니는 엄마를 버리려고 해. 할머니는 아빠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길 원해. 그리고 아빠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어. 준서는 지금 당장 엄마를 찾아 달려가고 싶었다. 그는 몸을 돌렸지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복도에 있던 댁이 의자 다리에 걸려 넘어졌다. 쿵! 소란스러운 소리가 정적을 깼다. 박 여사는 깜짝 놀라 즉시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이 일어나려고 애쓰는 작은 준서의 모습을 포착했다. 준서야, 박 여사가 천둥 같은 목소리로 불렀다. 준서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창백한 얼굴로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박 여사는 큰 걸음으로 손자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당황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할머니 얘기 엿들었니? 아니에요. 할머니. 준서는 그냥 화장실 찾으려고. 준서가 떨리는 손을 등 뒤로 숨기며 더듬거리며 거짓말했다. 박 여사는 준서의 작은 팔을 세게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톱이 아이의 살을 파고들었다. 거짓말하지 마. 어린애가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돼. 아까 뭘 들었어? 아파요. 할머니, 놔주세요. 준서가 고통에 신음했다. 준서는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박 여사는 거짓말을 찾으려 손자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곳에서 두려움을 보았지만 아이가 얼마나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박 여사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 잘 들어, 준서야. 박 여사가 무서운 얼굴을 가까이 대며 위협했다. 네가 엄마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수술 전에 엄마 정신을 흐트러뜨리면 할머니가 널 아주 먼 기숙학교로 보내버릴 거야. 다시는 엄마를 못 만날 줄 알아. 알겠어? 그 위협에 준서의 용기는 쪼그라들었다. 엄마와 헤어지는 것은 최악의 악몽이었다. 알겠어요, 할머니. 준서가 울음을 참으며 속삭였다. 좋아. 이제 대기실로 돌아가. 아침까지 거기서 조용히 앉아 있어. 아빠나 엄마 방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박 여사가 준서를 거칠게 밀었다. 준서는 주 대기실로 힘껏 달려갔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바지 주머니를 꽉 쥐었다. 그 안에는 할머니의 범죄 증거가 있었다. 하지만 준서는 혼란스러웠다. 두려웠다. 지금 말하면 할머니가 자기를 버릴 것이다. 하지만 침묵하면 엄마가 다칠 것이다. 그날 밤 준서는 딱딱한 대기실 의자에 홀로 웅크리고 앉아 배낭을 껴안고 내면의 싸움을 벌였다. 그는 가족을 파괴할 수 있는 큰 비밀을 쥔 8살짜리 아이일 뿐이었다. 그는 엄마를 위한 영웅이 되어야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야 했다. 내일 아침 수술실에서가 그의 마지막 기회였다. 휠체어 바퀴가 길고 조용한 병원 복도의 비닐 바닥 위에서 나지막이 삐걱거렸다. 미나는 병원의 멸균 구역 깊숙이 따뜻한 바깥 세상을 뒤로하고 밀려 들어갔다. 이곳의 모든 것은 차갑고 낯설었다. 벽은 깨끗한 흰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났으며 천장의 형광등은 마치 생의 마지막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처럼 줄지어 있었다. 미나는 뒤로 움직이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끊임없이 기도했다. 하느님, 지훈 씨를 구해주세요. 저를 보호해주세요. 제 목숨이 길지 않더라도 제발 준서를 지켜주세요. 두려움은 현실이었다.
목을 조르고 숨을 막히게 했다. 하지만 지훈의 애처로운 얼굴을 떠올리며 그녀는 버텼다. 그들은 수술실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쓰인 커다란 이중문 앞에 도착했다. 도착했습니다, 부인. 이쪽 침대로 옮겨주세요. 간호사가 말했다. 미나는 따랐다. 그녀는 차갑고 좁은 이동 침대에 몸을 눕혔다. 간호사가 두꺼운 녹색 천으로 그녀를 덮어주었다. 자동문이 소리를 내며 열렸고 미나는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안의 온도는 거대한 냉장고 안에 있는 것처럼 훨씬 더 차가웠다. 의료기계들의 정적인 윙윙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채웠다. 외과 의사와 마취과 의사는 이미 마스크와 수술복을 완벽하게 갖추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로봇처럼 보였다. 얼굴은 가려져 있었고 오직 눈만 보였다. 안녕하세요, 미나 씨. 제가 오늘 신장 적출 수술을 집도할 김 선생입니다. 의사가 마스크 뒤에서 인사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담담했다.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나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선생님, 제 남편을 살려주세요. 그는 꼭 살아야 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의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당신에게 집중하겠습니다. 편안하게 계세요. 미나가 준비되는 동안 수술실이 내려다 보이는 큰 유리가 있는 메자닌 층의 관찰실에서 박 여사는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녀는 준서를 일반 대기실에 아는 경비원에게 담배와 커피값을 찔러주고 아이가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도록 맡겨두었다. 박 여사는 이 승리의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싶었다. 드디어 박 여사가 비웃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곧 저 신장은 나올 거고 미나는 쓸모없는 쓰레기가 될 거야. 그녀는 아래 수술대를 내려다보았다. 미나는 켜지기 시작한 거대한 수술 조명 아래에서 작고 무력해 보였다. 그 조명은 너무 밝고 눈부셔서 미나는 눈을 꼭 감아야 했다. 마취 시작하겠습니다, 부인. 심호흡하세요. 마취과 의사가 미나의 손에 있는 수액관에 투명한 액체를 주사하며 지시했다. 하느님, 미나가 나지막이 말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방의 천장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주위의 소리가 멀어지고 메아리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의식은 서서히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한편 밖의 대기실에서 준서는 무모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박 여사가 준서를 지키라고 부탁한 경비원은 건물 출입구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준서가 앉아있는 곳에서 약간 떨어져 있었는데 그는 8살짜리 아이가 감히 어디로 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준서는 그 틈을 보았다. 심장이 북처럼 세차게 두근거렸다.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엄마를 위해서. 준서는 바지 주머니를 더듬어 핸드폰이 안전한지 확인했다. 그는 신발끈을 조였다. 자신의 핸드폰 화면을 보며 웃고 있는 경비원을 쳐다보았다.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준서는 의자에서 뛰어내려 전속력으로 달렸다. 출입구 쪽이 아니라 병원 복도 안쪽. 아까 엄마가 실려갈 때 보았던 중앙수술실이라는 큰 글씨를 향해. 어이 꼬마야, 어디가? 작은 그림자가 휙 지나가는 것을 본 경비원이 놀라 소리쳤다. 그는 담배를 버리고 쫓아갔다. 하지만 준서의 작은 몸은 민첩했다. 그는 지나가던 급식카트 사이를 빠져나가 경비원을 몇 초 뒤처지게 만들었다. 준서는 계속 달렸다. 숨이 차고 눈물은 달리는 바람에 말라붙었다. 그는 수술 구역의 자동 유리문 앞에 도착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출입카드가 필요했다. 준서는 당황했다. 뒤를 돌아보았다. 경비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멈춰, 얘야. 거긴 들어가면 안 돼. 경비원이 소리쳤다. 갑자기 한 간호사가 빈 이동 침대를 밀며 그 문으로 나왔다. 문이 활짝 열렸다. 절호의 기회였다. 준서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문이 다시 닫히기 전에 간호사 다리 옆 틈으로 비집고 들어갔다. 누구야? 간호사가 놀라 소리쳤다. 준서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이미 멸균구역 안에 있었다. 여기 복도는 더 혼란스러웠다. 똑같은 문이 많았다. 하지만 준서는 수술실 문 위에는 보통 사용 중일 때 켜지는 빨간불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는 긴 복도를 따라 달렸다. 수술 중이라고 쓰인 빨간불이 켜진 문 하나를 보았다. 저기가 틀림없이 엄마가 있는 곳이야. 수술실 안에서 외과 의사는 이미 메스를 들고 있었다. 환자는 완전히 마취되었습니다. 바이탈 사인 안정적입니다. 첫 번째 절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메스가 수술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며 깨끗한 미나의 복부 피부를 가를 준비를 했다. 피부가 찢어지기까지 불과 몇 센티미터 남았다. 밖에서 준서는 그 이중문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문은 무겁고 단단했다. 준서는 밀어보려 했지만 힘이 부족했다. 그는 뒤에서 자신을 쫓아오는 경비원과 다른 몇몇 간호사들의 발소리를 들었다. 저 아이 잡아라는 외침이 들렸다. 준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가 엄마라고 외치며 온 힘을 다해 몸을 문에 부딪혔다. 작은 준서의 몸이 부딪히는 소리는 자석으로 잠긴 문을 완전히 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소라는 안까지 들렸다. 수술실 안에서 외과 의사는 잠시 멈췄다. 무슨 소리지? 관찰실에 있던 박 여사는 깜짝 놀라 눈을 부릅떴다. 그녀는 얼굴을 유리에 바싹 댔다. 저 망할 꼬맹이, 뭘 하는 거야? 밖에서는 준서가 2명의 경비원과 남자 간호사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준서의 팔을 잡았다. 놔줘요, 놔줘. 엄마가 안에 있어요. 엄마가 살해당할 거예요. 준서는 온 힘을 다해 발버둥치며 자신을 잡고 있는 경비원의 손을 물었다. 아야, 경비원은 반사적으로 손을 놓았다. 준서는 벽에 있는 녹색 비상 버튼을 보았다. 비상 상황에서 강제로 문을 여는 버튼이었다. 그는 점프해서 작은 주먹으로 그 버튼을 쳤다. 수술실의 유압문이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안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준서는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엄마를 보았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메스는 여전히 의사의 손에 있었다. 준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수술실의 멸균구역을 뚫고 달려들어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멈춰요. 준서가 세라믹으로 된 방 전체에 울려 퍼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외과 의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며 메스를 미나의 배에서 멀리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보안팀, 왜 어린애가 들어온 거야? 의사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위층 유리방에 있던 박 여사는 좌절감에 유리를 쳤다. 내 인생 끝장이다. 준서는 수술대 발치에 섰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그의 눈은 용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낡은 핸드폰을 꺼내 마치 정의의 칼을 든 것처럼 높이 쳐들었다.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마세요. 준서가 다시 외쳤다. 눈물이 쏟아졌다. 증거 있어요. 아빠는 거짓말쟁이. 할머니도 거짓말쟁이. 당신들 모두 사기꾼이에요. 준서의 작은 엄지손가락이 깨진 핸드폰 화면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숨 막히는 정적이 수술실을 감쌌다. 평소 심장 모니터의 박동 소리와 마취기계의 윙윙거리는 소리만으로 채워지던 순간이 이제 완전히 멈췄다. 준서의 날카로운 외침은 멈췄지만 그 울음소리는 하얀 타일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며 듣는 이의 마음을 찌르는 고통스러운 메아리를 만들어냈다. 수술팀장인 김 선생은 소독약이 발린 미나의 피부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메스를 든 채로 얼어붙었다. 그의 눈은 의료용 안경 뒤에서 가늘어졌고 수술대 끝에 떨며 서 있는 어린 소년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준서 뒤에는 2명의 경비원과 남자 간호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듯 보였다.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용기의 기운에 제지당한 것이다. 무슨 말이니, 얘야? 김 선생이 무겁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준서를 건드리지 말라는 손짓을 했다.
여기는 멸균 구역이야. 내 엄마와 아빠의 목숨이 달려있어. 준서는 흐느꼈다. 달리고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숨이 가빴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마취약의 영향으로 깊이 잠든 엄마의 얼굴을 보았다.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품고 있는 얼굴이었다. 아빠 목숨은 구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 준서가 다시 소리쳤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아빠는 아프지 않아요. 아빠랑 할머니는 엄마 신장을 빼앗아서 엄마를 아프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아빠가 지수 이모랑 재혼할 수 있으니까요. 수술실의 간호사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끔찍한 비난이었다. 위층 관찰실에서 박 여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주먹으로 두꺼운 유리를 쳤다. 거짓말이야. 저 애는 미쳤어. 의사 선생님. 듣지 마세요. 빨리 수술하세요. 쟤는 환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박 여사가 소리쳤다. 방음 유리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히스테릭한 몸짓은 아래 의료진에게 분명하게 보였다. 증거가 있어요. 준서는 깨진 핸드폰을 높이 쳐들었다. 여전히 떨리는 작은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렀다. 녹음된 소리가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주머니 속 천이 스치는 바스락 소리가 들리다가 잠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준서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만약 의식이 있었다면 미나에게도 그랬을 목소리가 수술실의 정적을 깨고 선명하게 들렸다. 여보세요, 지수씨? 네, 자기, 걱정 마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핸드폰 스피커를 통해 맑게 울려 퍼졌다. 김 선생은 천천히 메스를 내려놓았다. 그는 진지하게 핸드폰을 쳐다보았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 바보 같은 미나가 서명했어요. 내일 아침에 수술해요. 신장 하나 떼어낸다고요. 박 여사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소리에 방에 있던 한 여자 간호사는 소름이 끼쳐 입을 막았다. 녹음은 계속되었다. 네, 걱정 마요. 수술 후에 미나 컨디션은 분명히 약해질 거예요. 장애 있는 여자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지훈이가 걔랑 이혼할 핑계 찾기 쉬워져요. 지훈이는 최대한 빨리 당신이랑 결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녹음 배경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중환자실에서 위독해야 할 사람의 목소리였지만 너무나 생생하고 어리광 섞인 불평으로 가득했다. 엄마, 이 약 때문에 속이 메스꺼워요. 언제까지 아픈 척 해야 해요. 지수랑 데이트하고 싶단 말이에요. 참아. 지훈아. 미나 신장을 꺼내고 나면 나머지는 처리할게. 재산 분할도 문제없어. 준서는 녹음을 껐다. 수술실은 무덤보다 더 조용했다. 아무도 감히 숨을 쉬지 못했다. 벌거벗고 역겨운 진실이 신성하고 인간애가 넘쳐야 할 장소에서 막 드러난 것이다. 김 선생은 금속 쟁반 위에 메스를 거칠게 내려놓았고 쨍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그는 마스크를 벗어 분노로 붉어진 얼굴을 드러냈다. 생명을 구하겠다고 선서한 베테랑 의사로서 자신의 의료 절차가 계획적인 살인과 사기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가장 큰 모욕이었다. 수술 취소해 김 선생이 단호하게 천둥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하지만 선생님, 환자는 이미 마취된 상태입니다. 마취과 의사가 주저하며 말했다. 취소하라고 했다. 이건 의료행위가 아니라 범죄행위야. 김 선생이 소리쳤다. 그는 위층 관찰실을 가리키며 이제 공포에 질려있는 박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위에 있는 저 여자 잡아. 병원 보안팀과 경찰에 당장 연락해. 저 여자나 지훈이라는 남자 환자가 병원 구역을 떠나지 못하게 해. 그러고 나서 김 선생은 준서 앞에 무릎을 꿇고 용감한 소년과 눈높이를 맞췄다. 그는 자신의 큰 손을 준서의 마른 어깨에 얹었다.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얘야. 방금 내 엄마의 목숨을 구했어. 의사가 진심으로 말했다. 아까부터 작은 어깨에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던 준서는 마침내 무너졌다. 그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큰 소리로 울며
의사의 다리를 껴안았다. 제발, 엄마요. 선생님, 제발 엄마를 깨워주세요. 물론, 지금 바로 엄마를 깨울게. 김 선생이 약속했다. 그는 일어나서 팀에게 지시했다. 즉시 마취 역전 절차를 시행하라. 미나 씨를 천천히 깨워라. 상태가 안정적인지 확인하고 완전히 의식을 되찾고 준비될 때까지 남편이나 시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해. 위층에서 박 여사는 도망치려 했다. 그녀는 관찰실 출구로 달려갔다. 하지만 건장한 2명의 경비원이 이미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켜요. 나갈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몰라? 박 여사가 부자 카드를 쓰려 하며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부인. 의료 사기 및 중상해 미수 혐의로 부인을 구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경비원이 박 여사의 팔을 잡으며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놔, 지훈아, 지훈아. 박 여사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았다. 한편 수술대 위에서는 마취과 의사가 해독제를 주사하기 시작했다. 미나의 심장 모니터가 더 빠르게 울렸다. 그녀의 눈꺼풀이 움직였다. 그녀의 의식이 어둠 속에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어떤 메스의 절개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현실로 강제로 끌려 나왔다. 미나는 나지막이 신음했다. 지훈 씨.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다. 방금 그녀의 파멸을 계획했던 남자의 이름이었다. 김 선생은 연민의 눈으로 미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미나의 육체적 상처는 생기지 않았지만 그녀가 곧 느끼게 될 마음의 상처는 평생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형광등 불빛이 미나가 완전히 눈을 떴을 때 눈부시게 느껴졌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너무 빠른 회전목마를 탄 것처럼 빙빙 도는 것 같았다. 방금 뽑은 기관 삽관 튜브 때문에 목이 마르고 따가웠다. 그녀는 혼란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직 수술실이었지만 수술의 분주함은 없었다. 간호사들은 침울한 얼굴로 방구석에 서 있었고 준서가 거기 있었다.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준서야. 미나가 속삭였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왜 여기 있어? 수술은 끝났니? 지훈 씨는 괜찮아? 준서는 울면서 고개를 저으며 차가운 엄마의 손에 뺨을 비볐다. 김 선생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지만 공감으로 가득했다. 미나 씨, 수술은 취소되었습니다. 미나는 몸이 아직 약했지만 일어나려고 애쓰며 깜짝 놀랐다. 취소요? 왜요? 제 심장이 안 맞았나요? 아니면 지훈 씨가 죽었나요? 그녀는 좋은 아내가 되지 못할까봐 두려움에 휩싸였다. 아닙니다, 부인. 김 선생이 미나의 어깨를 잡아 눕혔다. 범죄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수술이 취소되었습니다. 당신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들이 남편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미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마취의 여운이 남은 그녀의 뇌는 그 정보를 처리하기 어려웠다. 김 선생이 준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얘야, 엄마에게 다시 한번 들려줄 수 있겠니? 준서는 핸드폰을 들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는 엄마의 귀 앞에서 다시 녹음을 재생했다. 녹음이 초단위로 재생되면서 미나의 얼굴 표정이 변했다. 혼란에서 불신으로, 그리고 충격, 마침내 산산조각 났다. 박 여사의 웃음소리와 자신의 희생을 가볍게 여기는 지훈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미나가 신장을 주고 나면, 그녀가 장애를 입고 약해지면 그때 이혼할게. 그 문장은 망치보다 더 세게 미나의 가슴을 내리쳤다. 그동안 그녀는 헌신했고 사랑했고 돌봤으며 심지어 이 수술대 위에서 남편을 위해 기꺼이 죽으려 했다. 그리고 그녀가 받은 대가는 가장 사악한 배신이었다. 남편은 아프지 않았다. 남편은 그녀가 장애를 입기를 원했다. 남편은 지수라는 다른 여자를 위해 그녀를 버리고 싶어 했다. 지수, 미나는 그 여자를 기억했다. 지훈이 자주 독립적인 커리어 우먼이라고 칭찬하던 지훈의 직장 동료였다.
마음속의 고통이 서서히 형태를 바꾸었다. 슬픔은 맹렬하게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에 타버렸다. 지금까지 온화하고 순종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미나는 갑자기 낯선 힘이 몸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아들의 아버지가 탐욕 때문에 아들을 거의 고아로 만들 뻔했다는 것을 깨달은 어머니의 힘, 그리고 자존심이 짓밟힌 한 여성의 힘이었다. 그들은 어디에 있죠? 미나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고 차가웠다. 경찰이 오는 중입니다. 부인. 박 여사는 보안실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지훈 씨는 준비실에 있고요. 아직 계획이 실패한 것을 모릅니다. 김 선생이 설명했다. 미나는 손등에 수액관을 강제로 뽑았다. 신선한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부인, 강제로 뽑지 마세요. 간호사가 외쳤다. 비켜요. 미나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녀는 수술대에서 내려왔다. 다리가 흔들려 거의 넘어질 뻔했다. 하지만 준서가 재빨리 엄마의 몸을 부축했다. 엄마, 괜찮아? 준서가 속삭였다. 응, 아들. 엄마는 너 때문에 강해. 미나는 아들의 정수리에 입을 맞추고 출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네, 아빠한테 데려다줘. 헐렁한 수술복을 입고 맨발인 채로 미나는 수술실을 걸어 나갔다. 걸음은 비틀거렸지만 단호했다. 시선은 날카로웠고 현금으로 상환을 요구하는 복수심으로 가득했다. 준비실에서 지우는 편안하게 누워 핸드폰을 하고 있었다. 그는 지수와 채팅하며 미나가 장애를 입고 이혼한 후 즐길 호화로운 휴가를 상상하고 있었다. 처리 완료, 자기. 그 바보 지금 수술 중이야. 곧 나을 거야. 기적처럼. 지훈이 킥킥거리며 입력했다. 방문이 거칠게 열렸다. 지훈은 재빨리 핸드폰을 베개 뒤에 숨기고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다. 의사인 줄 알았다. 선생님, 제 아내는 어때요? 수술은, 그의 말은 들어온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 미나라는 것을 보고 멈췄다. 미나는 수술 모자 밖으로 헝클어진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수액 자국으로 피가 묻은 손으로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 뒤에는 준서와 몇 명의 보안 요원이 있었다. 미나야. 지우는 혼란스러웠고 아픈 척하는 연기가 잠시 흔들렸다. 어떻게 걸어 다녀? 수술 끝났어? 쉬어야지, 여보. 많이 움직이지 마. 봉합 부위.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가갔다. 가까워질수록 지우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미나의 시선이 달랐다. 더 이상 숭배와 사랑으로 가득한 시선은 없었다. 오직 사형 집행인의 텅 빈 시선만이 있었다. 자기야. 지훈이 주저하며 불렀다. 짝. 미나의 따귀가 지훈의 오른쪽 뺨에 정확히 명중했다. 소리가 너무 커서 뒤에 있던 보안 요원들이 움찔할 정도였다. 지훈의 머리가 옆으로 젖혀졌다. 뺨이 즉시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미나야, 너 미쳤어? 난 내 남편이야. 나 지금 중병이라고. 지훈이 뜨거운 뺨을 붙잡고 소리쳤다. 중병? 미나가 불길하게 웃었다. 가슴 아픈 웃음이었다. 신장이 아픈 거야? 아니면 정신이 아픈 거야, 여보? 미나는 준서의 핸드폰을 지훈의 무릎 위로 던졌다. 녹음이 자동으로 다시 재생되었다. 지수와 재산 분할에 대해 논의하는 지훈의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지훈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변했다. 이번에는 진짜 두려움 때문에 식은땀이 쏟아졌다. 미나야, 들어봐. 그건 조작이야. 그 목소리는. 그건. 닥쳐. 미나가 소리쳤다. 내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 난 널 위해 죽을 각오를 했어, 여보. 내 몸이 갈라지는 것도 각오했다고. 이게 내 보답이야? 내가 장애인이 되면 날 버리려고 했어? 넌 인간이야. 아니면 악마야. 미나야, 미안해. 이건 다 엄마 아이디어였어. 엄마가 나를 강요했어. 난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어. 지우는 즉시 어머니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그의 비겁한 본성이 즉시 드러났다. 바로 그때 2명의 경찰관이 박 여사를 방으로 끌고 들어왔다. 박 여사는 엉망이었고 화장은 눈물과 땀으로 번져 있었다. 지훈아, 엄마 좀 도와줘.
우리가 그냥 농담한 거라고 저 사람들한테 말해줘. 박 여사가 발버둥쳤다. 미나는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항상 존경하고 섬기고 두려워했던 여인. 이제 그 여인은 한심해 보였다. 미나는 박 여사에게 다가갔다. 박 여사는 며느리의 눈에 서린 분노를 보고 조용해졌다. 용기가 쪼그라들었다. 미나는 긴 숨을 들이마시고 입안의 모든 침을 모아 박 여사의 얼굴 한가운데에 정확히 뱉었다. 이건 그동안 저를 향한 어머님의 모든 모욕과 어머님 손자의 엄마에게 자행하려 했던 계획적인 살인 미수에 대한 대가예요. 미나가 차갑게 말했다. 박 여사는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다. 반은 역겨워서, 반은 자신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이 천박한 것, 감히 내게 침을 뱉어? 그만, 경찰이 소리치며 박 여사와 지훈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지훈 씨와 박 여사, 당신들을 의료사기, 건강서류 위조, 가정폭력, 장기매매 미수 및 계획적인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훈은 침대에서 끌려 내려오면서 어린아이처럼 큰 소리로 울었다. 미나야, 제발. 난 내 남편이야. 고소 취하해줘. 준서를 생각해. 준서는 아빠가 필요하잖아. 미나는 준서의 귀를 손으로 막고 지훈을 마지막으로 쳐다보았다. 준서는 아빠가 필요하지. 하지만 너 같은 범죄자 아빠는 아니야. 오늘부터 넌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야. 이혼 서류는 변호사가 감옥으로 보낼 거야. 감방에서 새 인생 즐기시지. 여보, 지수가 거기서 널 기다려주길 바랄게. 미나가 매섭게 말했다. 지훈과 박 여사는 그 광경을 지켜보던 간호사들과 의사들의 경멸적인 시선을 받으며 방에서 끌려나갔다. 그 가족 드라마는 범죄자들의 완전한 파멸로 끝났다. 그들이 떠난 후 미나는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다리가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었다. 그녀의 울음이 터져 나왔다.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해방의 울음이었다. 무거운 짐이 사라졌다. 그녀는 온전했다. 내 신장은 아직 있어. 그녀는 안전했다. 준서는 엄마를 꼭 껴안았다. 엄마, 울지 마. 나쁜 사람들은 갔어. 미나는 하나뿐인 아들, 그녀의 작은 영웅을 껴안았다. 그녀는 준서의 얼굴에 수없이 입을 맞췄다. 고마워, 아들. 엄마를 구해줘서 고마워. 너를 떠날 뻔한 엄마를 용서해줘. 우리 집에 가, 엄마? 준서가 순진하게 물었다. 응, 아들. 우리 집에 가자.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댁으로 그들 없이 둘이서 새 삶을 시작하는 거야. 미나가 눈물 사이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김 선생이 미나가 일어서는 것을 도왔다. 수액 맞은 상처를 잠시 치료해드리고 그 후에 퇴원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병원비는 저희 보안 시스템이 이 사기를 감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무료로 하겠습니다. 미나는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1시간 후, 미나는 준서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다. 아침 햇살이 밝게 빛나며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과거의 고통을 날려보냈다. 배신으로 마음은 상했지만 미나는 자신이 괜찮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2개의 건강한 신장, 자유,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준서였다. 업보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완전히 지불되었고 미나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